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요즘 다주택자분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세금이 최대 82.5%니까요. 보유하고 싶어도 부담이고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선택은 자녀에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관계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령 근거와 기재부 유권 해석 사례까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하셔서 수억 원의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증여 비중이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물려주자. 그래서 올해 증여 비중이 2006년 이후 최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 증여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이 세대 생략 증여액이 1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 부의 대물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가 급증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이 양도세 중과 이후에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버티기나 증여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는 매물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거기에 따른 거래 절벽, 그 결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볼까요? 내후년 2023년까지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약 5만 가구 정도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3만 천여 가구, 내년에는 2만 가구, 내후년에도 2만 2천여 가구밖에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즘 핫한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여기에 나온 이 성기훈 역을 맡았던 이정재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게 나오죠. 만약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였다면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로 내야 될 납부세액은 대략 44억 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표시가 되어 있던 명함을 들고 있었던 사람만 참가 자격이 제한됐었다면 22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아니고 복권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136억 원 정도 되고요. 특정인, 성기훈이 받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불법적인 이명거래가 있었다면 증여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22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이 증여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딱딱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 채무,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이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자가 넘겼기 때문에 이 증여자가 그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전부 증여가 아니고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이 증여취득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시가격으로 증여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이 공시가격에서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나누어서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이 절세 효과가 큰데요. 이 제도도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시가표준액, 즉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취득세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이미 올려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여 취득세 기준도 2023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올해 증여 비중이 2006년 이후에 사상 최다라고 하는데요. 내년 말까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다가구 주택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다가구 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오는데요. 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층은 제외입니다. 이 3개 층을 얘기할 때 1층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2층, 3층, 4층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닥 면적의 합계라는 것은 바로 연면적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닥 면적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200평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면 다가구 주택이 아닌 거죠. 공동주택인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이고 19세대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그게 바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 소득세법에 나오는데요. 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5항,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법상에서는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한번 볼까요? 건축법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 바로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건축법이 아니고 소득세법입니다. 다만 이 해당 다가구 주택을 이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 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특례 조항을 두어 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이 공동명의 A, B, 이 두 사람이 다가구 주택을 A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담부 증여 다가구 주택 관련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7월 20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입니다. 요지는 이 부담부 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이게 결론입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렸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조금 전에 봤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요. 어머니가 보유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이 다가구 주택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아들 1 본인과 아들 2의 딸, 아들 3의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3명이죠. 이 3명에게 균등하게 증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이 질의 내용은 부담부 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 부분이 바로 증여자, 이 어머니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죠. 답은 이 다가구 주택의 1가구 각각을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며,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이곳은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볼까요? 소득세법 제88조에 보면 이 양도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 증여 시 수중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라고 되어 있죠. 부담부 증여 시 수중자가 부담하는 이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인 거죠. 두 번째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이곳에 1항 3호 가목에 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 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나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있는데요. 1항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이라고 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다들 잘 아시겠죠? 네 번째 법령은 시행령 155조의 제15항,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15항 내용을 보면요, 154조 1항을 적용할 때 이 154조 1항은 조금 전에 봤었던 바로 이겁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 이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이 부분은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요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 이 세 가지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앞서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이 부분. 다섯 번째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이 167조의 3 내용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2항의 1호를 보면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이 155조 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155조 15항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155조 15항입니다. 그래서 이 155조 15항을 준용하여 다가구 주택은 주택수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관련 법령입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나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55조 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그 세 가지 요건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담부 증여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는 공동주택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주택으로 본다면 그 양도하는 부분은 이 다가구 주택이 5개 호로 되어 있었다면 5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양도세는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의 플러스 20%포인트인 중과 대상입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17년 3월 30일 날 나온 예규인데요. 이 부분은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사례가 아니고 지분 양도한 사례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의 지분을
2분의 1 보유하다가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이 다가구 주택을 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이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이 A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 B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B 건물을 멸실하고 C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다가구 주택 4호에 대한 지분 50%를 양도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양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증여자인 아버지가 내야 될 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적용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이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이 3층 부분, 이 마지막 한 개호인데요. 이 마지막 한 개호에 대해서도 역시나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 최종 1주택 2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하지 않았죠. 이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3층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다가구 주택을 지분으로 부담부 증여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죠. 또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친의 지분, 이 부모님 각각의 명의에서 아버지의 지분만 딸에게 지분 증여를 할 경우에 역시나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공동주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든 아니면 지분으로 부담부 증여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공동주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양도세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가구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부담부 증여를 해야 될 경우 절세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절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 증여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 또는 채무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대출이 있다면 상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자가 내야 될 이 양도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겠죠. 하지만 수중자, 딸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증여재산 가액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제3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전부를 이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이 세금 폭탄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